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 앞서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0 중반 되는 직장인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가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외동딸이라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애지중지하며 키워주셔서 순수하게 자라서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들보다 흰 피부에 눈이 큰 편이라 인기가 좀 있었던 편이라 고백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결사 반대로 말리셔서 결국은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제가 웃을 때 송혜교를 닮았다고 왜 넌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냐고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런 저는 공부는 곧잘 해서 S 대기업에 들어가 새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 솔로였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성과의 만남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이라고 할까요? 남들은 일하는 환경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제가 업무하는 부서는 80% 이상이 남자들이었어요. 제가 여중여고 여대까지 나와서 그런지 연애할 기회가 적었고 남자가 많은 부서에 들어가니 괜히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입사하니 선배님들이 승현 씨, 남자친구 있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까? 라는 말이 첫 인사였습니다. 저는 업무 끝나고 여자 동기들과 3, 4모 모여 강남에 유명한 헌팅 장소가 있다고 해서 놀러 가게 되었어요. 긴 줄을 서서 겨우 들어갔는데 그곳은 정말 별세계더라고요.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하나씩 놓여져 있었는데 화면을 통해 음식을 터치해서 주문할 수도 있고 우리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 테이블에서 합석하자고 쪽지를 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민망해서 고개도 못 들었지만 같이 온 언니가 능수능란하게 화장실 다녀오면서 쓱 쪽지온 테이블을 보고 남자들을 스캔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승현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주말에 뭐 하세요? 회사는 어느 쪽이에요? 라며 속사포 질문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강남역 먹자골목 안쪽에서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다들 퇴근하고 이곳으로 오는구나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같이 입사한 여자 동기들과 학교 선배들 통해서 다른 회사 다니는 남자분들과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상대방 남자분들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었고 다들 스마트하고 매너도 좋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만큼은 솔로에서 탈출하자 싶어 백화점 가서 화장도 받고 청순한 스타일로 옷도 밝게 입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내 첫 남자친구를 만들어야겠어 라며 모태솔로 탈출이라는 각오로 미팅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역에 있는 작은 룸이었고 테이블에 8명이 앉으면 되는 곳이었어요. 주선한 언니가 남녀 번갈아 앉으라고 해서 교통정리를 해줬고 조금 좁아서 그런지 몸이 딱 붙어서 촘촘하게 앉아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다들 퇴근하고 시원하게 술도 한잔하면서 놀자라고 외치더니 소맥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먹다 보니 다들 취기가 올라왔는지 제 앞에 있던 남자분이 진실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 오빠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 받는 건데 어차피 서로의 번호를 모르니 익명이 가능하고 질문받는 사람만 번호를 오픈하면 될 거야. 서로 궁금한 거 솔직하게 물어보기.
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술 한 잔씩 해서 그런지 엄청 솔직한 질문들이 오고 갔어요. 첫 키스했던 나이와 장소는, 마음에 드는 이성은 몇 명인지, 지금까지 사귀어본 이성 친구는 몇 명인지 등 되게 궁금했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중 한 오빠 차례였어요. 자기가 받은 질문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 당신은 혼전순결 원나잇 쪽 선택한다면? 이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오빠는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제 여자친구가 원한다면 혼전을 지켜주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라 다른 남자들보다 본능적인 걸 참으면서까지 지켜주는 게 결혼 전 여자친구가 절 자제력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말도 안 된다며,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살아있는 화석이냐며 다들 난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안 끌린다는 게 아니라 저도 남자라 힘들지만 여자친구를 상대로 해결하지 않고 결혼 첫날 밤에 대한 여자친구의 환상을 깨고 싶지 않고 지켜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옆에 남자 동료분이 너 무슨 조선시대에서 왔어? 얘 말 믿지 마요. 솔직히 90% 이상 남자들 다 경험 있고 군대 갔다 오면 특히 더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저 오빠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고, 받은 질문은 남자친구와 스킨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였어요. 저도 좀 취했고 해서 솔직하게 말했죠. 저 사실 모태 솔로라 이 자리에서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서 나온 건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의견에 존중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질문이 다음 번으로 넘어갔는데, 질문 하나가 다시 저한테 왔어요. 저랑 사귀실래요? 당신 앞에 있는 남자. 라며 그 혼전 순결남이 보낸 문자의 고백이었어요. 사방에서 둘이 계속 눈을 마주치니까 이렇게 세상 순백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둘이 잘 만나라며 결혼하라고 러브샷을 시켰어요. 그렇게 미팅이 끝나고 저희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죠. 둘 다 여행하는 건 좋아하고 말도 잘 통하면서 직장도 가까운 편이라 급속도로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빠는 자상하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연애 경험이 없었지만 오빠가 잘 리드해줘서 따라갔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나면서 계획을 짜게 되었는데, 호텔을 싱글로 할지 더블로 할지 혼자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당연히 더블로 해야지, 따로 잘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첫 여행도 제주도에 도착하고 숙소에 가서 짐을 푸는데 엄청 두근거리고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 오빠는 자연스럽게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만 약간 바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오빠가 침대로 절 부르더라고요. 슬금슬금 다가가니 우리 승연이 왜 이렇게 긴장했어? 라며 폭 안아주는데 세상 따뜻하고 좋은 냄새에 포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 처음 첫 키스를 했는데 이 오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분명 미팅 때 들었던 건 이게 아닌데 싶었고, 바로 오빠의 손이 능수능란하게 휘졌는데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 클라이맥스가 다다르고 타들어갈 것 같은데 오빠가 여기까지 할게 라며 우리 승연이 잘 자 라며 이불을 덮어주고
폭 안고 자는 거예요. 딱 그 선에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빠한테 주면 어떤 선물보다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저는 첫 연애라 남자친구가 다 그런가 싶었는데 주위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정말 태도가 된 남자라며 친구들이 칭찬을 쏟아냈죠. 요즘 남자친구들조차도 욕구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 몇 안 된다며 희귀한 존재라고 제 남자친구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둘이 순수하게 만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첫 경험만 없었지 오빠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이불 속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매번 찾는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어봤는데 오빠는 계속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남자도 다 있구나. 내가 정말 잘 만난 것 같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그렇게 먼 미래를 함께 만나기로 했고 서로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도 키우기 위해서 함께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소모임도 열심히 나가서 모범 커플상도 받으면서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커플이 되어갔어요. 그렇게 연차가 쌓이면서 업무로 바쁘다 보니 점점 만나는 횟수가 자연스레 줄어들었고 3년을 만났어요.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고 갔고 부모님과 상견례 하기로 하고 결혼식 준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오빠의 부서에서 접대에 가까운 회식이 많아졌고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연락이 끊겨 몇 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지방 출장도 잦아졌고 저는 새벽 내내 연락 기다리다가 잠들면 다음날 아침 중요한 거래처 VIP분들 만나느라 전화 받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어요. 나도 회사 다녀서 하는데 그래도 전화 오면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오빠는 약간 화를 내면서 이사님도 있고 부장님까지 계신데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프로젝트가 성사되냐 마냐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전화한다고 나가겠어? 라면서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접대나 회식 자리만 간다고 하면 점점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내가 요즘 좀 회식 자리가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미안해, 내 맘 알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래,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너무 바쁘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싶었는데 하루는 지방으로 2박 3일 출장을 갔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점점 바뀌는 남자친구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던 중 오빠의 생일이 다가왔고 저는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몰래 휴가를 내서 서툴렀지만 맛있는 음식 준비를 해서 동료들과 점심때 먹으라고 포장해서 회사 앞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음식하느라 정작 저는 밥을 못 먹어서 그런가 좀 어지러워서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회사 앞 트럭에서 오뎅 하나를 사 먹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옆에 있던 여자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죠. 선혜씨, 그거 알아? 재무부 동기가 있어서 들었는데 박 과장이랑 그 무리들 있잖아. 점심시간마다 사라지는데 그거 회사 근처 오피에 가서 여자 만나는 거래. 완전 쇼킹하지 않아? 어우, 너무 싫어. 저기 저 오피스텔 이라면서 가르쳤는데 진짜 남자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약간 머리가 젖어 있는 듯 했어요. 사실 저도 얼핏 직장인 남자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퍼져서 강남이나 역삼 이런 데 많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설마 했는데 진짜인가 싶어 트럭에서 오뎅 파는 아주머니한테 여쭤봤죠. 아이고 아가씨 잘 모르는구나. 여기 그런 데 많아. 아휴 다들 모른 체 하면서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 없다면서 혀를 끌끌 차시는데 그 순간 거기서 나오는 오빠를 발견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오빠 하면서 달려갔죠. 남자친구는 당황했는지 승현아, 여기는 어쩐 일이야? 회사는? 이라고 하길래 오빠 오늘 생일이잖아. 나 휴가 내고 아침부터 도시락 싸왔어. 오빠 부사분들이랑 먹으라고 싸왔는데 연락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었지. 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너무 고맙다면서 사실 자기 어제 야근 늦게까지 해서 너무 졸려가지고 점심시간에 잠깐 동기네 가서 눈 좀 붙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고 제가 만든 도시락만 얼른 전해주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내내 지하철에서 뭔가 꺼름직한 느낌이 가시진 않았죠. 설마 하는 생각으로 아니겠지 싶었고 괜한 상상은 하지 말자 생각했죠. 그동안 오빠 만나면서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러고 그날 저녁 남자친구의 생일을 위해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뒀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저를 데리러 왔고 차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빠는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차를 급하게 세웠고 화장실을 갔어요. 뭔가 잘못 먹었나 싶었고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오빠의 휴대폰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아침을도 잊고 해서 혹시 해서 보게 되었거든요. 심장이 쿵쾅대는데 휴대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던 거 빼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카톡이나 인터넷 흔적에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다시 오빠가 왔고 이 번호는 뭐냐고 물어봤죠. 약간 당황해하면서 혹시 휴대폰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동생 폰 적어놨다고 했어요. 굳이 동생 번호를 내 번호 적어놔도 됐을 텐데 하면서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에 그리고 결혼하면 동생분에게도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혹시 몰라 그 번호를 기억해뒀어요. 그날도 운전석 옆에 탄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머리를 쓰다마주며 어루만져 주었고 결혼 준비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도 나누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집에 데려다주고 잘 들어가라며 잘 자라고 하면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봐주고 갔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샤워하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아까 그 휴대폰 번호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굳이 왜 휴대폰 번호를 잠금 화면에 적어놓지? 나도 있는데. 난 더군다나 자기의 예부 신부이자 여자친구인데. 그렇게 한참을 고민 끝에 한번 동생 전화를 빌려 전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남친 친동생이 받으면 끊거나 인사하면 될 것 같아서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걸었죠. 뚜뚜뚜 한참 동안 신호가 가더니 인사하면 될 것 같아서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뚜뚜뚜 그렇게 한참 동안 신호가 가더니 아무도 전화를 안 받길래 끊으려는 찰나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글쎄 남자친구인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전화를 끊었어요. 이상하다. 오빠는 아까 집으로 갔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동생 폰을 받을 리가 없는데 싶었죠. 그때 마침 오빠가 잘 들어갔어? 라고 카톡이 왔고 잘 왔어 라고 대답했지만 괜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말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그 폰 번호는 뭐지 싶었고 인터넷을 보다 우연히 투폰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죠. 한 개의 휴대폰으로 번호 2개를 사용할 수 있고 카톡도 따로 쓸 수 있다는 글이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쿵쾅대는데 제 마음속에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리 오빠가 어떤 사람인데 굳이 나에게 폰을 감출 리가 없잖아? 생각했지만 결국 의심의 꼬리는 자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와 함께 코로나를 피해 조용한 카페를 왔고 잠깐 오빠가 화장실을 간 사이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투폰에 대한 글을 읽었던 것처럼 화면을 바꿨는데 다른 폰으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이지 제 심장에 숨 막힐 듯 꽉 조여왔고 동시에 저는 다른 폰으로 화면 전환을 했습니다. 오빠가 동생 폰이라고 말해줬던 바탕화면이 나왔고 몇 개 앱이 있었어요. 뭐지? 괜한 의심을 했나? 싶던 찰나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출장 마사지, 항시 대기, 오피 가능.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놀라 입막음을 한 채로 그동안의 엄청난 문자를 보기 시작했죠.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카톡 내용과 주고받은 연락들이 고스란히 남겨 있었어요. 안마방, 오피 마사지 등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여러 군데서 온 문자들이 쌓여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카톡을 열어보니 저 여기 숨겼던 이유를 이 남자의 충격적인 민낯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란주전 여자와 잤는지 오빠 어젯밤에 근육질 말이었다며 또 안 나오냐며 손님을 데리고 오면 자기가 서비스를 팍팍 해줄 거라며 톡이 있는데 그날은 저에게 지방 출장 간다고 한 날이었거든요. 거기다 또 다른 여자와의 카톡방엔 제가 오뎅 먹던 오피스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말로만 듣던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 매매였어요. 입금했다는 문자와 함께 12시에 예약됐다며 전처럼 서비스 잘하겠다는 문자 내용이었죠.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미칠 듯 끌어올리는 배신감과 함께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화가 끓어오르는데 그동안 내가 알았던 오빠가 아닌 생판 다른 놈이 그 폰에 들어있었고 내 옆에서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혼전순결 운운하며 천연덕스럽게 결혼 준비를 얘기하고 선물 어쩌고 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두 눈에서 피눈물이 났고 입술을 얼마나 깨물었는지 피가 났어요. 멀리서 오던 오빠가 무슨 일이야?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라더군요. 저는 찔러버릴 듯 오빠를 노려보며 싸늘해진 말투로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죠. 저는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어요. 오빠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왜 이러냐고 하는데 휴대폰을 운전석에 냅다 꽂아버리며 넘쳐오르는 울분을 못 이기고 세상 떠나갈 듯 오빠 미친 거 아니냐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죠. 오빠는 당황하면서 다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저를 달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사방에 던져버리고 휴대폰도 아주 박살을 내버렸죠. 깨지 않는 악몽을 꾸는 듯 했어요. 어떻게 날 두고 그딴 짓을 했냐고 말하니 대답은 아주 기가 막혔죠.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 회사 휴대폰 번호야. 이게 다 너와 날 위한 거였어. 넌 이해 못하겠지만 남자들은 무의식 중에 몽종하고 신체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어디다 풀어야 되는데 내가 말했잖아. 너 지켜주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어디다 풀긴 해야겠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놈이 미쳤나 싶었어요. 말 같지도 않을 얘기 짓거리고 있길래 내가 언제부터 혼전순결 지키고 싶다고 했어? 오빠가 그런 거지. 라고 하니 오빠가 하는 말이 더 과간이었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순결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고 지켜주고 싶었어. 내 여자만은 그런 사람이길 바랬어.
그렇게 결혼해서 신혼 첫날 밤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모습으로 만족을 주고 싶었고 그게 내 로망이야 라는 겁니다. 온전히 개인주의적인 본인 위주의 생각으로 미친 얘기를 늘어놓는데 자기만의 썩어빠진 로망이 있어서 파렴치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여자들과 잤다고 말하는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의 배신감에 어벙벙하다가 미칠 듯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며 오해라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은 하나도 안 들렸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너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며 파혼이라고 말하고 곧바로 택시를 잡고 남자친구네 부모님께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싹 다 말해버렸어요. 부모님들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너무 놀라시며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아들 잘못 키웠다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나를 탓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결혼 안 해서 다행이라며 이놈 자식 들어오면 아주 골프채로 후려쳐버리겠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분이 풀리지가 않아 복수해줘야겠다 싶어 다음날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갔어요. 일부러 면접 보러 HR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고 속이고 박승천 씨가 당신네 회사 폰으로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VIP 접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접대로 인한 뇌물죄 이런 거 싹 다 밝혀서 아는 기자들 통해서 언론에 기사화해버릴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접대를 말하니 회사 간부가 나와서 박 과장 부르라고 하더니 접대실로 안내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며 당장 상황 파악하라고 부하 직원한테 지시하더라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니 자기들끼리 소근대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회사 이사가 와서 저희 부서 접대 방식이 원래 안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자기가 직원 관리를 잘하겠다고 감사팀에서 걸리면 정말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다며 미안하다고 저에게 진정하라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아마 회사에선 업무폰으로 그런 걸 왔다 갔다 했고 잘못된 접대가 언론에 들킬까봐 어떻게든 입막음 하려고 저한테 애원애원 하더라고요. 크게 걸리는 게 있었는지 말이죠. 남자친구도 와서 무릎 꿇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딴 쓰레기한테 제 첫 경험을 선물해줬다고 생각하면 63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사람은 진짜 오래만 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이혼하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알고 된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저흰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남자에 대한 강박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으면서 고생을 좀 했네요. 그러다 지금은 친구들의 소개로 정말 좋은 변호사를 업으로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 남자친구에게도 사건 얘기 좀 해줬는데 기가 차다면서 그런 놈은 아주 콩밥을 먹이지 그랬냐며 자기가 법으로 아작을 낼 수 있는데 소송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안 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결혼 예정인 딸이나 예부 신부님들 계시면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고 결혼하시길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